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10월과 11월에도 멤버십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접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브라운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백코트 듀오가 30득점을 합작했고, 벤치 에이스 페이튼 프리차드가 3점슛 5개 포함 1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서 30점 차 대승을 거뒀던 보스턴이고, 당시 경기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음에도 보스턴이 애틀랜타를 압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홈에서는 더욱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14득점 16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제일런 존슨과 클린트 카펠라가 나란히 20점씩 득점을 올렸지만 4쿼터에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0개 구단 중 27위일 정도로 수비가 좋지 않은 애틀랜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30점 차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 보스턴전에서 트레이 영이 보스턴의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의 수비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야투 한 개만을 성공시키고 2득점으로 침묵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레이 영이 보스턴의 수비에 고전한다면 공격 전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휴스턴전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지난 애틀랜타전 짜릿한 한 점차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6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고, 아이제아 스튜어트도 1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제이든 아이비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14위로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력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도 직전 경기 전까지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예사롭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패배했었던 디트로이트지만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만큼 홈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접 미네소타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지만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가 26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벤치에서 출전한 니콜라 요비치는
경기 막판 결정적인 레이업 성공과 더불어 엔드원을 얻어내면서 팀의 한 점차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오펜시브 레이팅 8위로 리그에서 상위권 공격력을 갖고 있는 미네소타를 94득점으로 묶으면서 특유의 끈적끈적한 농구를 잘 보여준 마이애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홈에서 디트로이트를 한번 잡아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의 핵심인 지미 버틀러가 결장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마이애미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워싱턴전 27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뉴올리언스전 27점 차 대승에 이어 워싱턴전 역시 동일한 점수 차이로 대승을 거두면서 길었던 5연패 이후 다시 흐름을 찾은 올랜도입니다. 아무래도 팀의 부동의 에이스 파울로 벤케로가 부상을 당한 이후 원정 5연전에서 연패 흐름을 탔었던 올랜도인데 홈으로 돌아와 뉴올리언스와 워싱턴을 상대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연승을 챙겼습니다.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여전히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25위로 에이스 벤케로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그래도 이번 샬럿전은 홈경기고 현재 홈경기 4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38득점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브랜든 밀러도 22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현재 주전 포워드 마일스 브리치스와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와 닉 리차즈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사실상 프론트 코트진이 붕괴된 샬럿인데, 주전 포인트 가드 라멜로 볼의 활약을 앞세워 그래도 간간히 승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올랜도는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고, 일선에서 라멜로 볼을 압박한다면 샬럿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라멜로 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샬럿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길었던 5연패를 끊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제러드 맥케인이 27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백업 포워드인 게르송 야브셀레가 2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주전보다 벤치 자원들이 더 활약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폴 조지가 시도했던 3점슛 9개 중 단 1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슛감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레이커스전에서도 시도했던 3점슛 6개를 모두 놓친 걸 보면 시즌 초반 폴 조지의 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쪽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 바로 조엘 엠비드가 뉴욕전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엠비드의 실전 감각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팀의 에이스가 돌아오는 건 큰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엠비드와 폴 조지가 제 몫을 해준다면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원정 경기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33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30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인디애나에게 무려 21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뉴욕하면 끈적끈적한 수비력이 먼저 떠오르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인 반면 수비력을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21위까지 떨어져 있을 정도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인디애나전도 자신들이 121점이나 득점했지만 상대팀에게 132점이나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의 복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뉴욕은 이 엠비드를 얼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치러진 10경기에서 2승 8패, 밀워키답지 않은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22, 디펜시브 레이팅도 22위로 공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토론토전 팀의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밀워키입니다. 현재 무릎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그래도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데 현재 평균 득점 31.6점으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이 야니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도 야니스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릴라드의 결장으로 생길 외곽 생산력을 AJ 그린과 터린 프린스 같은 나머지 선수들이 얼만큼 메워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대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치러진 6번의 원정 경기를 모두 패배했을 정도로 원정에서 애를 먹고 있는 토론토고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30위일 정도로 수비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즌 초반 팀의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부상으로 아웃됐고 핵심 백업 자원인 브루스 브라운과 켈리 올리닝 역시 결장을 이어가면서 현재 전력 누수가 심한 토론토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주전 가드 임매뉴얼 퀴클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퀴클리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번째 홈 경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이 20득점을 올렸고 콜린 섹스턴이 23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조던 클락슨과 존 콜린스도 31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꼴찌인 30위일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유타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4위로 수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피닉스에게 4전 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타 홈에서 치러졌던 두 경기에선 원 포제션 이내의 접전 구도까지 경기를 끌고 갔었고 두 팀 모두 선수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경기를 비벼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의 부상 결장이 뼈아팠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 15분만을 뛰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28득점, 데빈 부커가 23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듀란트와 너키치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유타 원정 역시 듀란트는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너키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 유타 원정에서 다소 고전했었던 피닉스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난적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1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7개 포함 36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지배했고 앤드류 위긴스와 디앤서니 멜튼이 37득점을 합작하면서 오클라호마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골스입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조나단 쿠민가도 20득점을 기록했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특유의 리딩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4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수 모두 균형 잡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스고 커리의 활약뿐만 아니라 주전과 벤치 자원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댈러스를 상대로 1승 3패, 상대 전적 열세를 보였지만 올 시즌 초반 골스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이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덴버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절정의 야투 감각을 보여주면서 43득점을 올렸지만 루카 돈치치와 클레이 탐슨이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덴버에게 2점차 석패를 당한 댈러스입니다. 시즌 초반 활약이 괜찮았던 클레이 탐슨이 최근 2경기에서 3점슛 야투 난조를 보였고, 더군다나 친정팀 골든스테이트전을 앞두고 슛감이 떨어진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현재 프론트코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릭 라이블리 2세와 PJ 워싱턴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된 점 역시 댈러스에겐 큰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와 어빙의 활약과 더불어 팀의 3옵션이라 할 수 있는 클레이 탐슨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맞대결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25점 차 대승을 거뒀던 미네소타고, 당시 경기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37득점, 줄리어스 랜들이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압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에도 두 원투펀치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SK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용병 앨런 윌리엄스가 19득점, 19리바운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이재도도 18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팀의 에이스 이정현의 부상 공백이 너무나도 큰 소노입니다. 최근 이정현이 결정한 두 경기에서 각각 34점 차와 20점 차 대패를 당한 소노인데, 이정현이 없으니 자연스레 이재도와 용병 앨런 윌리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석과 최승욱이 힘을 내주고 있지만 역시나 이정현의 공백은 소노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원정팀 모비스는 직전 7연승을 질주 중이던 1위 가스공사를 잡아내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게이지 프림이 23득점을 기록했고, 숀롱 역시 11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우석도 결승 3점포와 더불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베테랑 함지훈도 다재다능한 플레이로 여전히 코트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노의 에이스 이정현이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모비스로선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소노전 연패 기록을 끊어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샬럿과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인디애나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뉴욕전 대승을 거두면서 홈 경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무려 45.7%의 야투율로 3점슛 21개를 성공시킨 인디애나고, 특유의 닭공 농구가 나오면서 난적 뉴욕을 상대로 1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네딕트 메서린이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3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35득점 14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득점과 경기 조율을 잘해줬습니다. 올랜도와 인디애나 두 팀은 올 시즌 이미 2번의 맞대결을 펼쳤고 현재 1승씩을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다만 1차전 50득점을 기록하면서 올랜도의 승리를 이끌었던 파올로 벤케로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이 벤케로가 없이 펼쳐진 2차전에서는 인디애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벤케로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랜도는 홈 연전이긴 해도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인디애나보다 체력 부담이 더 심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인디애나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고 2점차 신승을 거둔 브루클린입니다. 캠 토마스가 17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데니스 슈로더 역시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백코트 듀오가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도 나름 선전했었던 브루클린인데 당초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당시 경기에서 토마스와 슈로더가 51득점을 합작하면서 보스턴을 몰아붙였고 연장전까지 갔지만 아쉽게 패배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당시 경기에서는 보스턴의 핵심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었기 때문에 브라운이 이번 경기 출전한다면 브루클린이 그때만큼 보스턴을 상대로 선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자세한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애틀랜타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브루클린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경기지만 만약 수요일 홈 경기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해준다면 목요일 백투백 브루클린 원정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필라델피아 원정을 갔다가 목요일 홈으로 돌아오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석패하면서 홈경기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11연승을 질주 중이던 난적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경기를 접전까지 끌고 갔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시카고입니다. 잭 라빈이 26득점을 기록했고 코비 화이트와 니콜라 부세비치도 나란히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카고의 3인방이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승부를 가른 건 주전들이 아닌 벤치 자원들의 부진이었는데 총 39득점을 기록한 클리블랜드의 벤치 자원들과 달리 시카고의 벤치 자원들은 총 16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카고는 원체 경기력 기복이 심해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경기력 저점이 나오는 날에는 어떤 약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내줄 수 있는 팀이라 승패를 예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상대팀 뉴욕이 백투백 일정이고 객관적인 전력상 뉴욕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시카고 특유의 도깨비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5패 올마킹을 통해 시카고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뉴욕과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클리블랜드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 시즌을 앞두고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가 자신은 백투백 경기에 뛰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만약 수요일 뉴욕전에 출전한다면 목요일 클리블랜드전에는 엠비드가 결장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시카고전도 승리하면서 개막 후 12연승 1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36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도 3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리스 르버트와 타이 제롬, 조지니행 벤치 3인방이 나란히 12점씩 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카고와의 득점 공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클리블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주전과 벤치 모두 구멍이 없는 탄탄한 전력의 클리블랜드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주전 센터 챗 홈그랜이 부상으로 결정했지만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45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홈그레니 없이도 여전히 강팀이란 걸 잘 보여줬습니다. 반면 뉴올리언스는 직전 브루클린전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팀의 핵심 선수인 자이언 윌리엄슨과 디존테 머레이, CJ 맥컬럼 등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난적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이 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